뭐 10분 20분씩 막 한 종목에 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돼 버려요. 에어컨 프로비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진짜 이거 사람 성질나서 이거 뭐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 SDI나 이런 쪽으로 조금 시프트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지가 벌써 올해 봄에 4월달, 5월달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 SDI나 이런 놈들도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에어코 프로비엠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하락했죠. 좀 답답하죠. 그런 이제 이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리튬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그죠?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수요가 뜸하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올라야 양극재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좀 답답한 거죠. 요게 지금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튬 업체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에어컨 프로도 힘든데 리튬 업체들,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금양, 이런 회사들은 얼마나 금양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합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니, 제가 이제 저렇게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양극재 회사가 올라오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마치 저런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저 배터리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양극재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가격을 나중에 다운 시켜 가지고 좀 전기차 판매량이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원천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고개를 좀 쳐들어야지 이제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양극재도 올라올 텐데, 지금 왜냐면 이제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회사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판매되거나 판매 예측치를 올리거나, 근데 GM이라든지 계속 다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배터리 회사한테 주문이 나가면 배터리 회사는 또 부품 양극재라든지 분리막 음극재 이런 쪽에 이제 또 주문이 나가고, 그럼 그쪽에서 양극재 회사들은 또 예를 들어서 리튬 회사에 이렇게 주문이 나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이런 원자재 회사가 먼저 좀 좋아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 힘든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코 프로비엠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지금 그런 제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느냐, 아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전기차를 살라고 이제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연기관으로 가기 애매하니까 하이브리드가, 현대차 실적에 나왔지만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역할을 해줘서, 그 다음에 SUV 이제 이런 쪽도 팔리고요. 많이 팔리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실적 예상치 충족시키는 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는 전기차로 가기 애매하니까, 아직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좀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충전 시간도 좀 길고 주행 거리도 좀 짧고 뭐 이런 여러 형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망설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전기차 갑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전기차 그린카죠. 이쪽으로 가게끔 막 하지를 않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정책을 좀 취할 가능성이 있고 보조금 이런 혜택도 좀 줄이고 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악재가 나와가지고 한번 더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원래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밑으로 한번 더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뭐 요즘에 이제 헤일리가 나와가지고 바이든 사퇴하고 이제 조금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적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 분기에 안 좋을 턱이 없어. 배터리 회사들도 지금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저 완성차 회사들 보면 실적 나오면 전기차 때문에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좀 미달한다거나 뭐 좀 시원찮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배터리 회사도 지금 다 그러고 있는 바인데 양극재 회사만 뜬단지 같이 좋아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포스코퓨처엠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원찮은 거.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근데 트럼프가 이제 안 좋다라는 거 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보자고.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밑으로 한번 쏟아버렸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이제 실적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 이게 예상치보다도 훨씬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 이거 좀 심란한데 이렇게 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2분기도 영업이익은 흑자긴 흑자예요. 근데 이제 순이익이 이제 적자 전환해 버렸잖아요.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 전환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가면서 주가가 이제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도 급감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1조 1000억대, 1조 2천억대 이렇게 하는데 9천억이야. 지금도 뭐 영업이익 예상치가 올해 11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적자 전환 일보 직전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40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반기 내내 이게 1100억이 나오겠어. 그냥 상반기 수준 해도 800억 밖에 안 되고 지금 뭐 까딱하면 적자 나게 생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거 좀 생각보다 아주 안 좋은데 아주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에어컨 프로비엠은 어떨 거냐? 에어컨 프로비엠. 에어컨 프로비엠도 조금은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에어컨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덜 빠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와갖고 이제 실적이 뭐 얘가 보통 보면 이제 8월 초 분기 한 달 지나서 이제 하니까 8월 초 정도 이제 발표할 거 아니야. 실적 발표하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포스코 퓨처엠처럼 한번 더 뺄 수도 있습니까? 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빠질 때 이제
바닥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간에는 60주 2평, 120주 2평, 이제 이 120주 2평에서 계속 관리가 됐었어요. 주봉입니다, 주봉. 밑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제 빠져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는 요 밑에가 242평인데요. 242평. 18만 6천 원이네. 아주 재수없는 경우는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는 대세 고향이라 이제 거기 오면 완전히 다 바닥이 온 거고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바닥 끝자락이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2분기 실적인데 3분기에 좋아질 것이냐. 저는 이제 3분기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좀 되면서요. 3분기까지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주가는 3분기에 바닥을 친다고 봐. 3분기 중에서도 이제 지금 바닥을 친다고 봅니다. 거의 7월에서 8월 중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요게 추격 매도하지 말고 갖고 있어요. 올라오는 자리에 이제 이런 자리까지는 무탈하게 올라온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이제 뭐 지표가 좀 좋아지는 지표가 나와야 돼. 에어코 프로비엠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에어코 프로비엠은 그 전에 미리서 빼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버린 거야. 에어코 프로비엠. 에어코 프로비엠 그래서 실적이 나와도 포스코 퓨처엠처럼 저렇게 자빠지지 않아요. 어차피 에어코 프로비엠은요. 에코 프로비엠 지금 적자가 이미 날 거라고 다 예측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들도 얘기했어. 1분기 실적하면서 2분기에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R 하면서. 그래서 요거 다 반영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더 빠져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안 빠지고 있다 하니까 밑으로 빠진 거고. 그래서 지금 얘는 다 온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져봐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뭐 나머지 2차 전지가 좀 시원찮고 지금 미국 시장은 조종세 있잖아요.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뭐 기다려야 돼. 뭐 맨날 뭐 얘기하면 뭐 똑같은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 재고 순환주기상으로는요. 지금 유의미하게 가려면 올해 뭐 세게 가려면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승을 해도 말이죠. 올해 이제 3분기 저점 찍고 올라와도 요런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원래 사이클상으로는요. 내년 정도 가야 됩니다. 내년 정도. 지금 월봉을 한번 봐봐라고. 월봉. 차트가 이래갖고 뭐 여기 땅 해갖고 가게 생겼냐고요. 응?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 프로비엠은 갖고 있는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아까 이제 V자식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빠르게 반등이 122평까지는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지금 완전 역배열 상태잖아요. 저런 자리에서는.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인데도 거래량이 터지냐고 안 터지냐? 안 터지잖아.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뭘 세게 올라 손바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기관도 지금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팝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크게 안 사. 어째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공매되어 놓은 것들 이제 조금 쇼커버링 약간씩 해가면서 이렇게만 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주가 가냐고요. 매수 주체가 없는데 이게 뭐 짜잘한 종목이냐고. 코스닥 시총 1인데. 그 대신 122편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점점 역배열을 하나씩 잡아갈 때 주가가 힘이 없으면 밑으로 쏟아버리면 빠르게 이게 전환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장기평선이 빨리 끌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점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굼뜨면서 움직이면 바닥점이 서서히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고,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좀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 나중에 다시 또 분석해 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 이 제야 고수들이 하는 거거든. 지금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입장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입장 광고에 설명돼 있다고. 제야 고수들이, 그러니까 이 묶여가지고 돈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지만 이제 장이 올라가든 말든 내 것은 빠지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력이 되는 돈이 있으면은 그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름을 해가지고 좀 뭐 이게 숨통이 트여야 되잖아요. 그런 매매, 짧게 단기 수익 매매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그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예요. 그러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수 빠질 때 2주 연속 거기는 계속 돈 챙겨가지고 감사 인사글이 끊이지 않고 수익 인증 시각이 올라오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냐고.